네, 안녕하십니까. 한방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신 그렇죠. 세계로 들어가면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성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안정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육체적으로는 숫자로 인해서 조금씩 퇴화되고 노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화 현상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그 몸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는 뼈 같은 게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역시 뼈도 이제 약해지게 마련이고 그 약해진 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옛날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요통을 많이 앓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뼈의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요통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당사자는 상당히 정말 말 못할 그렇죠. 허리가 아픔이죠. 아프면은 일상생활이 다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심지어는 대소변 보러 가는 화장실 출입도 쉽지가 않은 경우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한데 이 사람이 그 통증을 아주 강하게 느끼면은 모든 몸이 강직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강직이 되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는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요통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요통에 아무리 극심을 해도 허리를 똑바로 하고 그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을 자기 그 의도대로 좀 릴렉스를 할 수 있으면은 이완을 시킬 수 있으면은 요통은 그 감소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 많은 요통을 앓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통증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근육이 강직돼서 그렇습니다. 근육도 좀 풀어줘야 될 그렇죠. 필요도 있군요. 그래서 그 근육을 릴렉스 본인 자신이 스스로 릴렉스할 수 있는 방법을 허리를 자주 앓는 분들은 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실 이 뼈 감각 특히 허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옛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물건을 집을 때도 그냥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다리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허리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릎을 굽혀서 허리는 핀 채로 무릎을 굽혀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허리 요통의 가장 주된 범위는 그 근육이나 인대의 긴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이제 디스크가 약간 탈출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들에 의해서 그 신경이 자극받아서 다리까지 저린 느낌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골반 내에 여러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도 요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그 임신 말씀드렸지만 임신 요통도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체중이 불어나니까 또 허리에 또 하중이 가가지고 또 자세도 제대로 잘 못해요. 임산부들은요. 그래서 그 임신 요통도 있는데 임신 요통이 되면은 다른 그 양약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침 치료 받으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신 요통에 그런 경우에 침 치료로 요통은 잘 제거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나 뼈의 변성에 의해서 오는 요통인 경우에는 조금 치료 기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요통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증상의 그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양방도 필요하고 또 물리치료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느낌이 침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실제로 임상에서 침 치료는 그 심하지 않는 요통들은 한두 번이라도 완치시킬 수가 있는 아주 치료가 뚜렷합니다. 직접 그 아픈 부위를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부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혈요법도 간혹 쓰긴 해요. 어혈이 진 경우에는. 그리고는 이제 온열요법이 또 있죠. 근데 뭐니 해도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그 요통을 앓으시는 분들의 일상생활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요통은 인간의 아주 숙명적인 병입니다. 왜냐하면 네. 직립을 하기 때문에 예, 예. 허리가 그 다리하고 동물들은 촉차고 이렇게 직각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인간은 이걸 펴지게 돼 가지고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은 네. 거의 수직으로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요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자세와 생활로 네. 좀 그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요통을 전혀 못 느끼고 예. 그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허리가 어차피 아프니까 이제는 할 수 없지 하지 말고 아프더라도 예,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자꾸 이렇게 교정하고 그렇죠.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제 만성 요통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네. 만성 요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그 우리가 옛날에 그 노인네들이 뒷짐을 지고 네. 그 팔자걸음을 걸었죠. 양반 걸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허리 아픈데 가장 좋은 걸음걸이가 바로 팔자걸음입니다. 아, 미용상에는 별로 안 좋은데 그게 괜찮다 이거죠. 그렇죠. 아, 허리가 예. 아픈 분들한테는 꼭 그 팔자걸음. 팔자걸음을 추천을 드려요. 팔자걸음 걷는다고 너무 이렇게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허리가 아픈 분들은 네. 그렇게 해야 허리를 아주 통증을 극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팔자걸음으로 좀 예. 이렇게 걷는 것도 필요하군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대부분 스트레스하고 네. 이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그 머리 이 두뇌에서 코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분비가 되면은 이 연골을 그 합성하는 케미칼 루트들이 좀 저하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뼈와 연골도 약해진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 우리 현대인들의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네. 골격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운동도 부족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요통 이런 것들을 뼈가 건강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노화가 늦게 되고 예. 퇴화가 늦게 되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한방으로는 어떻게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가요? 뼈는 이제 뼈가 네. 단단하죠. 근데 그렇죠. 뼈가 왜 단단하죠? 단단하니까 칼슘. 그렇지 않죠.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단단한 겁니다. 네. 근데 뼈가 힘을 받지 않으면은 네. 뼈가 단단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는 그 운동을 하지 않아서 네. 뼈에 힘을 받게 하지 않으면은 뼈에 들어있는 칼슘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단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걷는데 네. 좀 안 아프신 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그 본인 그 상황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네. 걷는 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많이 봐요. 여러 가지 네. 그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네. 걷기만 걸어서 완전히 완치가 된다. 그 체력을 회복하고 네. 그 질병도 완전히 그 완치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역을 많이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을. 예. 그래서 네. 우리 뼈에는 걷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운동인데 이 현대인들이 운동 생각을 하면은 과격한 운동만 해요. 힘들어서 못해 이런 생각 너무.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건강에 필요한 운동은 지구력 향상입니다. 네. 그리고 뼈를 적당하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게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하죠. 뼈가 조심해야 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뼈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그렇죠.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단단해지고 또 너무 하나는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예.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은 또 그렇겠죠. 그 예. 뼈가 약해질 수가 있는데 칼슘은 그냥 보통 칼슘만 먹는다 해서 칼슘이 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네. 킬레이티드 칼슘이라 그러는데 네. 킬레이트라는 거는 그 유기물하고 같이 화합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겁니다. 칼슘을. 네. 칼슘 자체만 섭취하는 게 아니고 네네. 칼슘 자체만 섭취를 하면은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설이 되죠. 네. 그래서 킬레이티드 칼슘이라고 네. 건강식품에 그 아, 하면은 그 상당히 그 아. 많이 팔고 있고요. 그걸 네.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한방제로서는 두충 파고지
두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두충약이 근골계통에 상당히 좋고 신장 기능에도 좋습니다. 네네. 스트레스 해소에도 두충이 좋고요. 네. 그래서 두충차를 갖다가 상복해도 뼈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뼈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 한방 상식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거 그것도 좋죠. 그리고 우리가 막 부항을 막 사갖고 와서 직접 본인이 막 놓던데 그것도 올바른 방법인지 거기에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